안녕하세요. 주식 보좌관 김대희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20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왔는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전일 대비 0.24% 하락한 2850원에 작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전일 대비 82% 정도 수준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일단 어제에 이어서 이틀간 과대 낙폭 구간들을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숨고르기 장세, 숨고르기 즉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시장이요. 사실 트럼프 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좀 과대하게 낙폭, 과대하게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일전에 제가 뭐 애널리스트로 한참 활동할 때인 2016년, 17년 때도 이 1기 때 요즘 뭐 트럼프 1기라고 하죠. 트럼프 1기 때도 이 정도로 당선되고 나서 직후는 이 정도로 사실 이 시장들이 낙폭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즉 뭐 S&P 500이라든지 뭐 코스피 지수도 당선되고 취임식하고 1년까지는 사실 동반 상승을 했었지 이런 식으로 괴리감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괴리감이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뭐 대중국 관련해서 관세라든지 또는 이제 정책들이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책들이 일단은 기준선에 대한 부분들, 즉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해도 이 과대한 낙폭은 좀 너무 과대하다. 그러면 지금 시장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오늘 제가 특히 이 두산 애너빌리티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영상 속에서 오늘 제가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저는 지금은 단 10원 한 장도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주식을 못해서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난주 제 영상을 봤었어도 5종목으로 150% 정도 수익을 냈으면 주식을 못하는 건 아니겠죠. PB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아울러 오늘 오전 영상들 제가 우기투라든지 우리기술투자나 또 삼부토금 같은 종목들도 제가 이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이라 우리 선배님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이 안에서 오늘 당일 라이브로 수익을 낸 부분들도 한 9% 가까이는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지만 그래도 제가 돈을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제가 자금이 들어가면 저도 사람인지라 객관적인 판단이 분명히 결여될 거예요. 그럼 선배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전 다만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수익 내드리면서 이렇게 눌림목에서 우리 선배님들 신용 물량들 자제하시고 얼마라도 보태서라도 들어가신다면 그게 주식 보좌관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한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선배님한테 제가 바라는 부분은 좋아요, 구독. 이 부분이 사실 뭐 유튜버로서 저한테 좋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좋아요, 구독을 초반에 좀 일단은 뭐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이 부분들 제가 뭐 두산 애널리티 대응 전략이나 시황들 있죠. 이런 분들을 좀 많은 주주분들이 더 같이 볼 수가 있다. 이 유튜브라는 게 좋아요들 초반에 많이 눌러주면 추천 컨텐츠라고 맨 위에 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뭐 20만 두빌주들이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한 지난번 제 두산 애널빌티 영상이 한 1만 명 정도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한 2, 3만 정도만 같이 보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그 사실 오늘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내일 장 오전 이런 이 장종이라든지 또 내일 오늘 시초카라든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무덤 파는 걸 수도 있지만 내일 분명히 상승세를 이어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개인들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아요. 근데 두산 LBT는 어차피 이 밥캣에 대한 즉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이 리스크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되었고 되려 두산이 최초에 상승했던 이 상승 여력을 가져왔던 체코 부분 있죠. 지금 체코 이 60명 이 체코 현지 실사를 위해서 60명이 대한민국에 지금 방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두산이랑 한수원을 방문해서 실사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재로 다가올 부분들이 단기적 호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먼저 이 자리에서 빠진다는 건 정말 나중에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조금 더 힘을 모아서 함께 우리 두산 에너빌티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상으로 두산 에너빌 차트부터 해서 재료 여러 가지 한번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 차트부터 좀 살펴볼게요. 잘 안 보이시죠? 크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 자체가 그 단기 5일선이라고 하죠. 5일선 이거를 이제 이 5일 이평선을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힘있게 뚫어주면 다음 자리를 위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오전에 시초가에서는 일단 뚫었어요. 그죠? 오늘 고점이
21,400원이니까 플러스 2.39 부분으로 분명히 뚫어졌는데 윗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윗꼬리를 달았던 것들은 지금 우리 잠시 후에 볼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외인들 이탈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일단 반대 매매가 출회됐죠. 반대 매매가 뭐냐? 자, 신용잔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산 에너빌티 신용잔고들이 이 단기간에 어저께 사실 신용잔고 쓰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차트적으로 윗골을 달아버리니까 이 손실률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가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신용매매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통 이 신용들은 신용 공효율을 보면 6에서 8까지가 건전한 신용 공효율이라고 보통 따집니다. 물론 시총이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건 낮아져요. 뭐 1에서 3까지 오는 것들도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에서 2 정도 수준이죠. 자,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티는 30% 신용, 즉 내가 100만 원을 사기 위해서는 30만 원만 있으면 70만 원을 증권사에서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원전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딩에 속한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지금 내려갔죠. 오늘 하락 종목이 1,500개가 넘으면서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하락 종목이 있던 날이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그나마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나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에 사실 많은 집중이 돼 있고 신용 공유율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16, 17까지 갔다 보니까 지금 이틀간의 신용 공유율을 낮추기 위해서 외인들의 지금 매물들이 추회되면서 반대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도 사실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이제 홀딩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신용장고에 대한 이 외인들의 위협, 이 기관들의 위협은 끊임없이 사실 이어질 것들이라 이건 우리가 감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홀딩하고 있는 우리 선배님들 또는 내가 신용을 썼을 때 여기다 자금을 좀 더 넣어서 신용잔고 물량을 좀 해칭하려고 하시는 선배님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확실하게 좀 확신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고 홀딩하면서 보유할 수가 있다. 자, 오늘 선배님들 사실 외인들 매도세 지겨워지셨죠. 그런데 지금 이거 잠깐만 같이 볼게요. 오늘 전부 다 외인들이 팔았습니까, 선배님들? 우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거든요. 보게 되면 우리 개인들은 지금 6거래 가까이 계속 매물들을 뺏기고 있어요. 자, 지금 외인들은요. 지속적인 이 매수세 아직도 지금 매물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어제 오늘 팔면서 사실 개인들의 이 매물들을 추리하는 가장 큰 주범 역할들을 했죠. 기관들 매수 잡아가고 있고 연기금 당연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쇼커버링의 자금들을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섹터들, 종목들이 어디냐 그러면 단연 원전과 조선을 먼저 꼽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애들, 투신 애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 쇼커버링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매물들 털어내니 외국인 자본들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숏 커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까요? 숏 짧은 기간 동안 커버, 손실난 걸 커버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자, 지금 올 7월부터 사실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 모건 스탠리라든지 또는 로이터 통신 얘네들이 반도체 하향 보고서 내면서 사실 이 반도체 소부장까지 소재 부품 장비까지 해서 수십조 원의 이 시총은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 투신들이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12월이 되기 전까지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을 메우지 않는다면 이런 기관들은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생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투신들은 당연히 투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겠죠. 누가 내 돈 맡겨놨는데 손실 보면 누가 돈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빼버리지. 그러다 보니 남은 기간 동안 이 손실률을 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른 섹터가 바로 원전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투신들, 연기금들 자금 들어오는 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왜 빼는 거냐? 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자, 거래원 순간 거래량이에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9시 24분에 창구에서 이 JP모건 서울에서는 106,694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팔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여기서는 외인들이 판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있지 않습니까? 선배님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종목
투자별 매매 동향,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산술적인, 즉 A라는 외국인과 B라는 외국인 기업이 있으면 얘네가 100억을 샀고 얘네가 70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0억만 여기에 기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JP모건 서울 애들, 제가 왜 내일 상승세를 좀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JP모건 애들은 이게 단기적인 흐름, 즉 이 뭐 이틀이나 3일 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들이고 내리고 좀 이동이 빠른 아이들이에요. 맥컬리라든지 골드만삭스나 막 이런 이 기업들은 저가에서, 그러니까 저 PBR주들을 저가에서 꾸준하게 매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가고 있는데, JP모건 서울들은 굉장히 빠른 투자로 이 주가들을 들락내락하는 그런 애들이란 말인 거죠. 그럼 얘네들이 갑자기 매집을 하고 나머지 순간 거래량이 아닌 프로그램 매수, 나머지 일부 물량들을 출회하면서 주가를 마치 반대 매매를 치게 되고,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출회가 된다면 이런 애들이 내일 오전에 급격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천적인,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관이라든지 투신애들, 우리가 쇼커버를 자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는 섹터를 원전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 같이 뉴스 하나만 살짝 보고 올게요. 지금 체코 원전 발주사 대표단이 대거 한국을 방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실제로 체코 24조 아니죠. 이거 체코 이 주한 대사가 분명히 말했지만 2기가 추가로 추가되면서 40조 원 가까이, 우리 APR 감사합니다. APR 1400, 이게 그 한수원, 그러니까 팀콜에서 만든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이 기술로 만들어진 원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60여 명이 방문을 하면서 일단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부분들 다 기각시킨 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 지자재권, 지식재산권 가지고 계속 발목 잡았었는데, 자, 한번 체코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사업을 보류시킨 듯 하였지만 바로 기각시키면서 이 부분은 이미 리스크 다 해소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는 실사를 한다는 거는 실사가 마친 후에 바로 계약을 들어간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 초반에 계약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신년 인사 이후가 될 테니까 2월에서 3월이면 계약 만료가 돼요. 그러면 보통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럼 계약 체결 이후에 첫 번째 자금이 들어오면서 바로 수주가 들어가겠죠. 이 수지량들 체크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계약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 중에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제는 매출이 잡히게 되는데 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그걸 필두로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이 원전, 특히 SMR 관련해서 뭐 아마존이나 구글,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까? 그죠? 엔비디아 관련해서 엄청난 수주 잔고들이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아마존, 그죠? 뉴스케일 파워 들어올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두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4회사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절 2019년까지 해서 우리나라 돈 1,600억에 달하는, 그때 두산이 그렇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녹록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1,600억 자본을 넣으면서 뉴스케일 파워의 이 지분을 가져가게 됐고,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최초의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허인가요? SMR, 소형 원전 면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쪽 뉴스케일 파워에서 SMR 면허를 가지고 지금 이 아마존으로 사실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사실 SMR 발주 물량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터빈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터빈 관련해서 또 가스 터빈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터빈 관련해서, 냉각기 관련해서, 지금 냉각기도 두산에서는요, 이 경수로에 대한 부분들, 즉 대한민국 원전은 물로 냉각기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한계였거든요. 이 부분을 원전 특별법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 인허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 냉각기라든지 또 터빈 관련해서 지금 OEM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아주 파운드리, 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해 주는 거예요. 대량 미국으로.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SMR에 대한 수요가 괜히 르네상스 시대, 뭐 천조원 시대, 이거 허튼 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로요. 예.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난 협력이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전화해서 대한민국에다 뭘 말했습니까? 조선 원전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협조 적극적으로 할 테니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달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들만 넘쳐나지 지금 외국인들의 장난질이라고 할게요, 그냥. 지금 단기간 숏 스퀴즈 자금들을 위한 단기성 자금들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뺏어내는 부분들. 즉,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우리가 한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신용 물량. 신용만 좀 조절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 선배님들 근데 알고 있어요. 선배님들 종목들 제가 주말마다 분석해 보면 묶인 종목들이 보통 뭐 최저한 10종목 이상 20개에서 30개까지 제가 분석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종목들 자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두산 에너빌티 사시려고 해도 이 신용들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가 뭐 주식 보좌관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지난주 계속 수익 내서 우리 선배님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오늘도 사실 라이브 영상에서도 선배님 수익 내드린 부분은 조금이라도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있으시더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수익 내드려서 그 부분 가지고 시용장거 없이 조금 좋은 타점을 제가 잡아드린다면 조금씩 담아가시면 어떨까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열심히 돕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길 바랄 거고요. 저도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라이브, 그다음에 우리 선배님들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 열어서 제가 뭐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아니면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거나 제가 여러 가지 전략으로 선배님들 열심히 도울 테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선배님들. 그리고 또 하나. 자,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 공시는 이미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처음 보신 분들 계시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밥캣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번 분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밥캣을 우리가 두산 에너빌티 주주분들이 대동단결에서 어떻게든 지켜낼 건 사실이에요. 첫 번째 싸움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사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이 부분에 지속적인 뭐 반려를 하면서 그동안의 합병 비율 또는 이 포괄적 합병을 일단은 꺾어버렸고요. 아예 자에서 들어가는. 자, 이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도 우리 주주들한테 불리하다라고 해서 여러 번 반려를 했지만 이번에 나온 3차, 6차 정정 같은 이 공시를 보면 안진 회계법인부터 해서 이 세계사의 회계법인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 이제부터는 양호하다라는 결과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마 금감원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현실적인 자금을 봐도 어차피 상향조정 40% 이상을 했고 현재 주가를 생각을 해도 우리 두산 에너빌티 8주 8.33주랑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4주 가까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이걸 합치면 현재 두산 에너빌티 10주 보유한 것보다 사실 금액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산술적인 수치만 보면 금감원에서는 사실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 소액 주주분들이 이 연대로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결사 반대한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들이 조금 지연은 될 수 있겠지만 자, 우리 선배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실리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밥캣이 일단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분기 56%가 나왔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50% 이상, 52%의 영업이익을 누가 갖고 왔나요? 밥캣이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밥캣이 영업이익 50%, 반 이상이 날아가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반토막 났었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수주잔고는 우리 선배들 예측을 하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주잔고들을 갖고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풍력부터 해서 풍력도 사실 지난 분기에 2천억 이상 그 수주잔고가 쌓였었습니다. 제주도 탐나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웨덴 기업이랑도 지금 MOU를 맺은 상태고. 그러면 이런 에너지 기업으로 단독으로 발전을 하고 그동안 모자랐던 이 밥캣에서 빠져나가는 영업이익은 원전 하나만으로도 수주잔고는 충분하다. 그럼 얘를 떼어줌으로써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선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 자체적으로 이 분기 실적이 워낙 마이너스 수치다 보니까 이 영업 실적이 반 이상 떨어졌어도 이 회사가 들어오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안정권에 들어서게 될 거고 지금 로봇 섹터들 어떻습니까? 자꾸 움찔움찔하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두산 에너빌티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4주 정도는 봤잖아요. 그럼 로보틱스가 올라가고 두산대로 수주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올라간다면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땐 선배님들한테는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어쩔 수 없는 건 과감하게 패스하고 두산 에너빌티 우리 현실만 보자는 거죠.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이번 기회가 충분하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내일 만약에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트리거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 내일 장에서 이게 지금 차트적으로요. 단기 차트 한번 볼게요. 5분봉. 자, 단기 차트로 지금 보면 보통 이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할 때 단기 분봉 차트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장 마감할 때 보면 이 위에 보이시는 224일선에 터치해서 괴리감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고점, 오늘 최저점이 26,600원이었어요. 단기적인 자리로. 그렇다면 내일 자리에서 26,600원 재도래시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추가 매수 자리로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왜? 내일 일단 말씀드렸던 JP 모건 같은 경우는 어제 일단 물량을 오늘 오전에 산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이 부분 단기적으로 매도하려고 해도 사실 단기적인 상승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신용잔고는 어차피 이트 정도 이미 빠져 있고요. 공매도 부분들은 일단 신경 쓸 정도의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사실 지금 트럼프 2기 출범하면서 엄청나게 과대등폭이 있는데 일단 수요일 자리 자체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선배님들 내일 오전에 이탈하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홀딩하면서 우리만의 좀 전략을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버로 선배님께 바라는 거 열심히 수익도 내드리고 있지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제 영상 한번 선배님 직접 눈으로 보시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오전에 오전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삼부토건 이 힘든 장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가능하고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실제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우리기술 투자 김대익과 검색해 보시면 제가 이 변동성 심한 거를 10월 23일 날 그 눌림목에서 20%까지 급등하다 12% 눌림목에서 과감하게 들어가서 10거래일 동안 거의 70% 이상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실력이 좋아서 뭐 실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제가 돈이 안 들어가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선배님들 이 좋아요 구독 하나 보고 많은 분들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지켜보다 보니까 조금 더 실력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신용장고 유의하실 수 있게 제가 앞으로도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제가 오픈해 드릴 테니까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저는 내일은 두산 에너빌티를 좀 장중에 라이브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대응 전략도 한번 같이 보시면 아무래도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선배님들 승리할 수 있으실 때까지 제가 끝까지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승리하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승입니다.